지원을 받은 기업들의 어떤 공통적인 특징이 있을까요? 공통적인 특징이라면 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변호사 류재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팁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팁스타운의 안영일 센터장님 모시고 오늘 2023년도 팁스 프로그램 지원 전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팁스는 굉장히 인기가 있죠. 아주 인기가 많죠. 네네. 스타트업 기업들이 지원 프로그램의 끝판왕이다. 한국의 실수다라고 이야기하는 정도의 지원 프로그램이 바로 팁스 프로그램인데, 팁스 프로그램 왜 이렇게 인기가 많나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은 지원금을 받게 되기 때문에 오케이. 뭐 창업기업들에게 인기가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지원금의 규모뿐만 아니라 이렇게 지원을 받았는데 교육 훈련 프로그램까지 아낌없이 지원을 해줘 라는 게 큰 매력 포인트로 다가가는 것 같습니다.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2년 동안 R&D 지원금 최대 5억 원, 오케이. 창업사업화 지원금 1억 원, 오케이. 해외 마케팅 지원금 1억 원, 거기에 혹시 엔젤 매칭 펀드까지 받게 된다면 최대 10억까지 받을 수 있는 게 팁스 프로그램입니다. 미니멈 5억에서 10억까지. 그렇죠. 오케이. 하지만 엔젤 매칭 펀드는 지분 희석이 있으니까 보통 창업기업들이 좀 안 받는 편이고, 말씀드렸던 7억 원까지가 지원금 그 자체, 지분 희석 없이 받는 지원금 그 자체는 7억 원이고, 이후에 3억 원은 매칭 프로그램으로 지분 희석이 될 수 있다는 점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2022년 기준으로 팁스가 지원이 된 그런 스타트업은 몇 개 정도 됐나요? 2022년에 지원을 한 스타트업은 500개나 됩니다. 500개의 기업들이 전부 다 미니멈 5억 원 이상 지원을 받았나요? 그렇죠. 그러면 미니멈으로 따졌을 때도 지원금만 2,500억 이상이 집행이 됐네요. 그거는 다 채워서 받지 못하는 곳들이 몇 군데가 있어서. 알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이 지원 수가 좀 늘어날 계획인가요? 뭐 구체적인 숫자는 아니라도. 2023년에는 구체적이진 않지만 늘어날 계획에 있고요. 장기적으로 저희가 이제 매년 거의 100개씩 더 늘려나갈 걸로 지금 현재 추정은 해보고 있습니다. 예. 나는 사실 팁스 프로그램에 내가 지원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는 스타트업이 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 봐야 될 거는 어떤 게 있나요? 우선 저희 jointips.or.kr 이라고 하는 홈페이지가 있고요. 여기서 첫 번째로 확인하셔야 되는 것은 저희 공고문과 지침이 있습니다. 팁스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공고문과 지침인데요. 여기에 들어가서 우리 스타트업이 법인 설립 연차라든지 또는 공동창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의 양이라든지 이런 요건들에 의해서 지원이 적격한지 아닌지를 우선은 가장 먼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공고문과 지침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팁스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민간으로부터 선투자를 받아야 됩니다. 저희는 그 민간을 투자사, 즉 팁스의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운영사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운영사 리스트가 또 jointips.or.kr 홈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운영사 중에, 이건 이제 팁스에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인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업 아이템이 어느 운영사와 핏이 맞을까?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나는 뭐 커머스를 하는데 바이오의 포트폴리오를 많이 가지고 있는 투자사? 핏이 안 맞을 확률이 크겠죠? 반대로 나는 바이오 쪽 사업인데 소재, 부품, 장비 쪽에 투자를 많이 한 투자사? 또 핏이 안 맞을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서 나는 어느 곳에 문을 먼저 두드려야겠다 라는 걸 먼저 결정을 좀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팁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본인이 자격 요건이 되는지, 자격 요건이 된다면 두 번째로는 어차피 팁스 프로그램 지원 받으려면 운영사로부터 선투자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운영사들이 나와 핏이 맞을 것인지를 좀 탐색해보는 시간이 필요할 맞습니다. 것이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나요? 일단 운영사에게 먼저 컨택을 해야 되나요? 이거는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왜 안 되냐? 쉽게 말해서 이게 쉬운 일처럼 느껴지면 절대 안 되거든요. 하지만 어려운 일이지만 제가 최대한 어렵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나는 창업자야. 사업 계획이 있어. 훌륭한 팀도 구성이 됐어. 기술도 아직까지 다 개발은 안 됐지만 아이디어가 있어. 뭔 걸 만들었어. 이때쯤 되면 이제 근데 이걸 계속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죠. 왜? 이걸로 당장 지금 매출이 나오거나 이익이 나오지 않으니까 회사 다니면서 파트타임으로 하거나 또는 완전 회사를 때려치고 여기에 올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회사를 때려치고 올인을 하는 경우, 이거 계속 굶어 죽을 수밖에 없죠. 위대한 제품을 만들면서 자기는 혼자 굶어 죽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투자를 받는데 그럼 투자를 받는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느냐? 어렵다고 말씀드렸어요. 쉽게 말하지만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갑자기 나랑 핏이 맞는 팁스를 받고 싶어. 예를 들어 그럼 팁스 운영사 중에 나랑 핏이 맞는 데가 여긴 것 같아. 그럼 메일을 보냅니다. 답장 없습니다. 다른 곳에 또 핏이 맞아 보이는 곳에 메일 보냅니다. 답장 없습니다. 또 핏이 맞아 보이는 곳에 또 메일을 보냅니다. 답장 못 받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본인은 돈도 안 벌리고 너무 힘들지만 마음이 계속 제품 개발을 합니다. 그리고 팀도 모으고 꼬십니다. 집에 있는 저금했던 거 다 쏟아붓고 적금 해지하고 쏟아부어서 개발을 합니다. 2, 3개월 뒤에 뭔가 제품 마일스톤이 달성이 되거나 매출액이 좋아지겠죠. 그럼 아까 몇 달 전에 메일 보냈던 분들은 또 메일 보냅니다. 답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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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어떻게든 내가 만나야겠다. 창업자들이 쓰는 방법 중에 이 회사의 법인 주소를 찾아가가지고 그 앞에 죽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구라도 만나서 심사역을 만나기 위해서 또는 이 심사역들이 혹시 어디 있을까 하면서 창업자들이나 투자자들이 많이 모이는 네트워킹 행사가 있습니다. 공개된 행사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매년 한 번씩 열리는 컴업이라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중기부에서 주최하는 행사가 있기도 하고 이런 데 등록해서 가서 명함 돌립니다. 저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피칭을 막 하는 거죠. 그 끝에서 어떤 투자사가 어이구 몇 달 전에 제가 메일 봤는데 답변을 못해서 미안하네요. 오늘 여기서 뵙게 되네요. 기억해 줄 수도 있고 못 해줄 수도 있고 어쨌든 여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 있고 그 끝에 어떤 투자사랑 연결이 되면 그 투자사랑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고 거기서 투자 유치가 된다면 정말 다행이고 대부분 안 됩니다. 그래서 바닥부터 시작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부딪히셔야 됩니다. 계속. 그렇게 팁스 운영사로부터 투자를 받으면 그 운영사가 또 팁스 추천을 정부에다가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고 해주는 경우에는 행복하게도 또 팁스의 과제에 선정이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금이 들어가는 거죠. 그 힘든 과정들을 통해서 일단 팁스 운영사의 투자를 받고 그리고 나서 투자받은 기업들 중에서 추천을 받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추천 이후에 발표를 한다든지 우리의 테크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다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팁스 프로그램 최종 합격을 하면 이제 5억 원에서 10억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단계를 밟아야 되네요. 맞습니다. 이게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일단 투자사로부터 투자를 받고 나서 추천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는 정말 빠르게 저희가 상시적으로 매년 이 기간에만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상시적으로 접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운영사들이 추천권을 다 쓸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뭐 일단 추천이 들어와서 검토를 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된다고 한 달 안에 다? 한 달 안에는 아니고 한 달 반에서 뭐 2달 정도 보시면 두 달 정도? 예. 결국은 그 운영사의 투자를 받는 게 제일 힘든 일이네요. 가장 힘든 일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뭐 굉장히 운이 좋은 소수의 몇몇 사람들은 내가 알고 있는 투자사를 소개해줄게. 소개로 그 소개를 신용으로 해서 저는 이런 사람이고 금방 이렇게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런 소개를 받을 수 있는 투자사들과 그런 네트워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전공법으로 저는 먼저 접근하는 게 제일 합리적인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팁스 프로그램을 생각하고 있는다면 이런 거는 절대로 하지 말라 이런 게 한두 가지 있을까요? 일단 투자사의 입장에서는요. 가장 납입, 이중계약서 작성, 그리고 브로커의 어떤 행동을 하는 것 그런 것들은 이제 투자 부분에선 절대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운영사는 절대 하면 안 되고 그렇죠. 투자사들이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창업기업 입장에서는 자금을 저희가 지원을 해드렸는데 그걸로 아파트 사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BMW 사시면 안 돼요. 안 됩니다. 누가 봤어도 이제 일반적인 어떤 도덕적 행위와 그걸로 봤을 땐 안 된다. 예, 안 되는 건 그냥 안 되는 걸로 하시면 조심스럽게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그 고유 목적으로만 잘 쓰시면 됩니다. 팁스를 이때까지 지원받은 기업들이 1,900개가 넘는다고요. 1910개가 2022년 9월 통계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팁스를 지원을 받은 기업들의 어떤 공통적인 특징이 있을까요? 공통적인 특징이라면 뭐 이미 방송에서 몇 차례 언급을 한 것 같지만 기술 스타트업들 기술이 있어야 된다는 거 예, 기술 혁신 스타트업이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 공통점은 너무나도 또 당연스러운 말이지만 저희가 지침이나 공고문에 게시하고 있는 그 자격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 법인 설립 7년 이내라든지 팁스에 이제 신청해서 들어올 때 공동대표자들의 지분이 총 합해서 60% 이상이 된다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특징이라면 또 어떻게 보면 특징이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재미난 특징 같은 것들은 저희가 스타트업 이러면은 뭔가 와우 스타트업 20대 전유물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거 뭐 MZ 세대가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인데 팁스 창업자들은 연령대가 분포가 굉장히 5, 60대도 많으시고
그럽니다. 그 부분은 또 작년 창업을 희망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희망적이긴 하네요. 희망의 메시지로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팁스 창업자들 중에는 이제 기술 창업이다 보니까 석박사를 마친 연구 인력들 또는 대기업에서 연구소에 계시다가 퇴직하고 창업을 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분들이 연세가 뭐 이제 35세 이상, 뭐 40세 이상 그렇게 가는 경우들이 나이가 많습니다. 많다고 디스어드밴티지가 있고 이러지는 않나요? 나이가 많은 거는 뭐 전혀 관련이 없고 오히려 그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구현해내고 있는 현재 단계에서의 기술이 얼마나 판타스틱한가 그게 중요한 요건인 것 같습니다. 안영일 센터장님이 생각하시는 팁스 지원을 희망하는 스타트업들에게 한마디를 해주신다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팁스 지원하는 절차가 쉽지 않습니다. 당연히. 왜냐하면 민간에서 역량 있는 투자사들에게 선투자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일단 팁스에 선정이 되고 나면 대한민국 정부에서 여러분들에게 창업을 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어주고 굉장히 안전하게 2년간 직원들에게 인건비를 제공하고 그리고 연구개발과 사업개발에 매진할 수 있는 그런 든든한 버팀목이 분명히 되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팁스 프로그램은 7년차 창업자 미만이어야 될 텐데 법인 설립 7년. 법인 설립 7년. 그 말은 법인 설립은 되어야 된다는 거네요. 물론입니다. 법인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인원수는 제한은 없나요? 인원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1명, 2명이어도 돼요. 그렇죠. 근데 뭐 한 명이 솔로 창업자, 솔로프로노라고 하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팁스 선정이 되기 위해서 본인이 이제 사업 발표를 했을 때 비즈니스 플랜에 대해서 심사위원들로부터 좋은 점수를 받을 확률이 좀 떨어지긴 하겠죠. 물론 그 한 명의 창업자가 나는 압도적인 스티브 잡스, 나는 압도적인 앨런 머스크, 스케일이야 라는 거를 증명해 버린다면 그런 예는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런 분이 있더라도 심사위원들이 또 그분을 알아볼 눈이 없을 확률이 큽니다. 그러니까 솔로 창업자가 팁스 프로그램 지원받은 예는 사실 거의 없겠네요. 비율적으로 봤을 땐 떨어진다. 예. 네, 2023년도에 팁스 프로그램을 신청을 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오늘 영상을 한번 촬영을 해봤고요. 혹시 마지막으로 팁스 프로그램 지원을 생각하고 계시는 스타트업 대표님들께 짧게 한 말씀을 하신다면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Yes, you can. 도전하십시오. 도전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한 번 더 마지막 방점을 찍고 싶은 게 제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게 너무 즐겁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여기서 이제 많은 통계와 만들어 놓은 데이터들을 보고 있는데 여기서 아주 또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팁스의 지원을 받은 이후에 100억 이상의 후속 투자를 유치한 기업이 2022년 9월 기준으로 142개입니다. 그리고 300억 원 이상의 후속 투자를 유치한 기업이 70개입니다. 다 합치면 212개가 되죠. 자, 근데 100억 이상의 신규 투자를 유치한다는 것은 그 기업의 가치가 아마 적어도 1000억에서 2000억 가량이 되는 거고 300억 이상의 신규 투자를 유치한다는 것은 아마도 그 기업의 가치가 그래도 3000억에서 5000억 가량이 된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이 300억 이상의 투자를 받은 회사가 70개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회사들을 잘 성장할 수 있게 저희가 환경을 마련해주고 이들이 정말로 잘 커준다면 70개 중에 만약에 절반이 35개가 지금 3천억에서 5천억 기업 가치니까 3년에서 5년 안에 유니콘이 된다면 또는 혹시 데카콘 10조 이상의 기업이 된다면 어떨까요? 142개 아까 말씀드렸던 그것까지를 포함하면 212개인데 이 212개 중에 5년 뒤에 절반이 혹시라도 유니콘이 된다는 상상을 해본다면 전 너무 짜릿합니다. 왜냐? 그럼 100조잖아요. 100조면은 지금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한 180조 가량 근처가 되나요?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절반인 겁니다. 정부에서 투입한 예산 대비 사회적으로 일으키는 파급 효과가 레버리지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다면 이런 정도의 성과를 낼 수 있는 기업들이 이렇게 치고 올라간다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 없다?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 기업들을 통해서 저는 새로운 사회 경제적 파급 효과가 일어날 것으로 보이고 정말로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고용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이고 지금 우리가 어렵다고 얘기하는 인구 절벽의 이야기들 그리고 기후 위기에 대한 이야기들 이러한 것들이 기술 혁신과 그에 따른 사상에 의해서 저는 굉장히 새로이 진일보할 수 있는 특이점을 맞이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특이점을 만들어내는 가장 구심점에 대한민국의 팁스 프로그램이 있었다! 라고 어느 날 역사가 기억해 주지 않을까 라는 게 지금 저의 강력한 믿음입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2022년 말 그리고 2023년 초에 상반기에 아마도 이 팁스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지원을 할까, 지원 전략은 무엇일까, 절차는 어떻게 될까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영상 통해서 도움 많이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밀리지 않는 협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최선의 솔루션 BNSG 협상스쿨 류지연의 협상스쿨